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문서와 초서, 예, 내용으로 초서천자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가 공문서 연구실의 심영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초서천자문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진숙 10장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할례 서왕, 할례 서왕 다음에 추수동장,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자문은 네 자식 두 개의 구로 간다 그랬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역시 계속 장과 왕이 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왕과 장이 운이 되고 할례 서왕, 추위가 오고 더위가 가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춘다. 사시사철을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찰 한자의 초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입니다. 이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빨리 쓰면 이렇게 쓰는데 초서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모두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서예사의 서성, 왕희지, 후대의 서예가들이 왕희지의 서법을 전범으로 삼기 때문에 왕희지가 썼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틀리다 맞다 가부의 논쟁이 없이 그대로 따라 합니다. 따라서 왕희지가 한자를 이렇게 찰 한자를 초서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것이 그대로 굳어져서 이후로 1600년까지 쓰게 된 겁니다. 참고로 왕희지는 천자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희지는 동진 사람이죠. 천자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난조의 송제, 양진의 양나라 때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왕희지가 먼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희지는 천자문을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가면 왕희지 천자문이라는 책이 버젓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자는 보통 이제 다 이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면 야, 이게 낙서인가 뭔가 이렇게 되지만 원리가 이렇게 점을 옆으로 두 개를 찍고 밑으로 두 개를 찍는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전부 이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독특해서 한 몇 번만 써보시면 금방 익숙하게 되십니다. 올레자의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기본형이. 뭐 이해가 대충 되시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어쨌든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형이.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폼이 안 나죠. 서예는 실용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예가들이 이렇게 겹치게 쓰니까 너무 폼이 안 나니까 이렇게 액센트를 줘서 이렇게 요런 액센트를 줘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구성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붓으로 쓰면 멋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올레자의 기본형입니다.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저런 획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이룰 성자가 있다. 야, 이거는 초서로 어떻게 쓸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에이, 뭐. 올레자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딱 구부려 준 겁니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게. 요게 이룰 성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 그러면 해세자가 있죠? 해세자는 여기다 하나 점을 그어줘서 이렇게 이 세 글자, 그러니까 전혀 해서로 쓰면 완전히 다르지만 초서로 쓰면 올레자, 이룰성자, 해세자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 원리에서 다른 글자로 이렇게 파생을 했는데 이런 글씨들은 유념해 주시면 금방금방 초서가 늘 수 있습니다. 서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자는 날일자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날일자를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지난 시간엔 이렇게 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양쪽으로. 그건 이제 이 밑에 있는 글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글씨가 놈자자인데 어떻게 쓸까요? 일단은 이렇게 가겠죠. 기본형이 흑토자. 그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이 획을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은 날일자와 같으니까 점을 두 개를 찍습니다. 점을 이렇게 겹쳐서 찍어요. 찍을 때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모양이 맞습니다. 결구라 그러는데 전문용어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끝나느냐? 아니 뭐 이렇게 쓰면 좀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서 더 발전하는 게 이 점을 이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놈자자. 있는 건 이해하시죠? 한 번에 써야 된다 그랬죠. 이어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되는 거 요것은 삐침이죠. 왜냐하면 이 놈자자 뒤에 다른 글자가 오면 이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놈자자는 이런 형도 있지만은 이런 형도 있다. 이 같은 글씨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서자죠. 또는 아이 뭐 너무 좀 계속 이었으니까 좀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글씨 더블 서자 이거는 초서의 원리 그대로 쓰는 것이죠. 사실은 뭐 초서라고 할 것도 없죠. 몇 번 써보시면 아까 찰 한자와 달리 이거는 글자 그대로 쓰는 거죠. 글자 그대로 쓰는데 이것은 해서의 필법으로 쓴 거고 이것은 초서의 필법으로 쓰는 거죠. 곧 이걸 써본 사람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원리를 알면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됐구나. 아 더울 섰자네. 이렇게. 이게 이제 초서의 기본형이죠. 그러니까 예외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을왕자는 두인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원래는 이렇게 써주면 좋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예가가. 또는 변이라고 해서 하나로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법칙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옆에가 주인 주자니까 주인 주자는 초서로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요획이 중요합니다. 요획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임금왕자 해서는 이렇게 쓰지만 초서로 쓰면은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써야 된다 그랬죠. 구술옥자
점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에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감죠. 가로항자는. 주인 주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옆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지만 아니 여기는 획을 이렇게 많이 줄여놓고 여기는 그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럼 자, 한 번 더 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의 글씨가 아 그래? 그러면 에이 아예 줄여버리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이것이 갈왕자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뒤에 이 글씨가 왔다면은 이걸 달리 읽을 수가 있나요? 왕내로 읽어야죠. 그죠? 가고 오다. 그러니까 앞뒤의 글자에 따라서 아 이것이 갈왕자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한문에서 얘기하는 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아무 글자나 비슷한 거라고 마구 해석하면 전혀 이 앞뒤에 글의 뜻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생략을 해도 아 이것은 갈왕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초서의 묘미죠.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막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되게 재밌는데 옛날에 안희준 교수님이라고 있죠. 서울대학교에서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했던 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양식론을 도입해서 한국 미술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 뭐냐 술자리에서 그랬더니 아니 조선 전기는 뭘 하냐면 목류도 원도의 세계다. 곧 새로운 국가를 하고 이상향을 꿈꾸는 시기다. 조선 후기는 귀거래도의 시기다. 곧 벼슬을 버리고 도연명이죠. 그 도연명이 귀거래해, 귀거래사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농담 삼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를 가면은 조선의 끝, 곧 한 19세기 말, 18세기 말, 19세기로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초서의 필법이 그 이전 17세기까지는 지켜지는데 18세기 말이나 19세기로 가면 전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모르고 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막 쓰면 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희곡하게 써도 막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 문화사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다음에 이제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한다. 가을 추자는 일단은 이건 이제 벼화자가 어떻게 쓰느냐가 되는데 이렇게 획이 있으면 요게 한 획이죠. 일자죠. 이렇게 된 거 요것도 읽어보는 겁니다. 조선은. 이렇게 씁니다. 단독으로 쓰면. 그죠? 이렇게.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이렇게 가서 이거 가서 이렇게 쓰니까 한 번에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이해되신 거죠. 근데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땐 이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왼쪽에 붙어서 편방에 붙었죠. 편방에 붙을 때는 이렇게 두 번 감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가는 거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불화가 있으니까 불화는 이렇게 쓰니까 불화도 점을 전부 연결해 버리고 이렇게 씁니다. 초서가. 가을 추자.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어떤 글씨의 형이. 빨리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못할 수가 없죠. 이게. 가을 추자. 거둘 숫자는 뭐 초소라고 할 것 없죠. 한 번에 이렇게 씁니다. 붓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띄어 쓰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걸 먼저 하고 붓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획이라는 거죠. 여기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하게 쓰면 또 안 됩니다. 초설은.
그러니까 어느 획까지를 살리느냐, 이 획을 끝까지 살리느냐 아니면 어디까지 하느냐도 서예가의 역량, 재주, 실력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명필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겨울동자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곧 이렇게 길게 씁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내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점을 2개 찍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써도 잘 썼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글씨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손이 가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한번 써본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붓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겨울동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감출장자가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글씨인데, 자, 우선 요거는 말씀드렸죠. 풀초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가 그것도 장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렇게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쓸까?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감출장자야말로 진짜 초서에 뭐라 그럴까요? 참. 이렇게 쓰는데 감출장자가. 자, 일단은 풀초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요거죠,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거, 진수결장할 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요, 일단. 그 다음에 요게 또 뭐가 있죠?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쳐져요.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안에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그냥 모양 따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감출장자. 이거는 매번 써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렇다고 이걸 또 막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그러면 이건 감출장. 이것도 이제 정 모르시겠으면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초서로 썼을 때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용지즉행 사지즉장. 곧 어떤 사람이 나의 재주를 써주면 행하고 써주지 않고 버려두면 숨는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 초서로 쓸 용자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용장이죠. 용장.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서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복잡한 획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론입니다. 아까 그 올레자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여, 성세, 율려, 조양이 있습니다. 윤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달이죠, 윤달. 이게 제가 글씨가 잘 안 되네. 이게 오랜만에 제가 써서. 자, 윤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1년을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생각했냐면은 303순 6일, 곧 366일로 산정을 했어요. 1년을.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1년이 도대체 얼마냐 정확하게 계산하고 24절기가 어디냐, 이게 이제 중국의 달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360일로 계산했어요. 360일로. 그러면 365일이니까 5일이 남죠. 그럼 이걸 계산을 안 하니까 해가 자꾸 가다 보면 점점 오차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달을 하나 끼워 넣어요. 그게 바로 윤달입니다. 그래서 윤달이 남아서 윤달이 남아서 해를 이룬다. 그러니까 1년을 만들 때는 윤달을 반드시 끼워 넣는다. 이런 뜻이죠. 지금의 저희들은 서양 천문학을 들으니까 뭐 이런 게 없지만 중국에서는 고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이것은 황제나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국왕이 이 천문, 달력, 곧 시간을 지배하는 거죠. 공간과 시간.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은 지금 서기로 치니까 서양 사람들의 그 달력을 쓰는 거죠. 고대에는 중국의 달력을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려조양이라고 요즘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곧 지영의 진초천자문은 이게 소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얘기할 때는 전설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 글자는 황제의 사관 창힐이 만들었다. 뭐 예서는 정막이 만들었다. 소전은 이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말들을 잘 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문자를 그렇게 뚝뚝뚝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찬양하려면 누가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의 음악은 누가 했냐 하면 황제의 사관인 영륜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곤륜산의 해곡이라는 골짜기에서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육률, 양을 뜻하는 육률과 음을 뜻하는 육녀, 총 12음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다스릴 때는 윤달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음악이나 이런 걸로 이제 비추어서 그 한 해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율은 양이고 려는 음인데 초창기에는 이게 율소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려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만 있으니까 사실로 치면 이 소가 맞는 거죠. 율관을 불어서, 이 뜻은 율관을 불어서 양을 조절한다. 아니면 여소 조음 이렇게 되겠죠. 여관을 불어서 음을 조절한다. 지금 우리가 천자문이 지금 현재 있는 천자문이 지금에 나온 것은 이제 당송 이후에 나온 훨씬 뭐 명나라 때 나온 거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본이 있는 것이 고판본이라는 거죠. 우선 윤자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문문자가 있는데 자, 이 문문자 초서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아시면 아주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냥 이렇게 써요. 문문자를 그냥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아시면은 예를 들어서 물을 문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입구자 네모는 점 두 개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죠. 문문자가 이거다라고 아는 순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문자 윤자는 문문자 밑에 구수로 오겠으니까 구수로 아까 했죠? 윤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초서가. 이런 초서들은 특별히 복잡할 게 없습니다. 원리만 알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특수한 글자 한 50개도 안 될 겁니다. 한 20개, 30개 정도 빼면은.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밥식자잖아요. 밥식자를 단독으로 한다면은 초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 이게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게 한 번에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이게 이렇게 요 네모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를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밥식자.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밥식자가. 그대로 글자 모양 그대로죠. 근데 이제 왼쪽에 붙을 때가 늘 문제죠. 왼쪽에 붙을 때. 왼쪽에 붙을 때가 문제인데 그렇다 그래도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획을 더 줄입니다. 이렇게까지 줄여요. 아예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 바로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여자가 있죠? 나여자가. 자, 나여자 초선은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초선을 한 번에 써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야 되죠.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기본형은 이겁니다. 나여자가. 나여자가 이건데 옆에서 붙어서 자, 밥식자와 붙어서 이렇게 옆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써드리면 또는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겁니다. 이건 이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글씨를 나는 위아래랑 맞추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같은 글씨입니다. 이룰 성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글자 모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레자가 이렇게 쓰고 이룰 성자는 올레자에다가 이렇게 꼬부려 주면 이룰 성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세자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 꼬부린 데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은 해세자가 되죠. 다행히 이 세 글자들이 천자문 앞에 다 나와 있어서 물론 이제 이런 획을 쓰는 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나올 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 글자가 나와 있어서 이외에는 뭐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글자는 오히려 초서로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뭐 20몇 획 그런 건 없죠. 오히려 초서는 간단한 획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 나오면은. 자, 그럼 이제 율자를 가면은 율자도 이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획을.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요 율자 이제는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올라가서 요게 두 개죠. 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그것도 이렇게 막 이게 두 개까지 세 개가 예외가 있긴 있는데 거의 두 개입니다. 이게 세 개 이상 가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율 또는 하나로 해서 또는 그냥 해도 율인데 보통 이렇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요거는 뭐와 헷갈리냐 하면 요자랑 헷갈립니다. 진짜, 나루토 진짜.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잘 해줘야지 이게 율이구나.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면 이게 나루토 진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요걸 살려줍니다. 이것도 참 교묘하죠,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으니까 함부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입구자는 다 이렇게 쓰다 그랬죠. 이렇게 되겠죠, 여자가. 그러니까 뭐 이어서 쓰면 뭐 이렇게 쓰는데
입구자를 네모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네모로 이렇게도 하고 좀 더 찍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소자가 되면 불을 소자가 되면은 칼도를 위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입구자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제 금자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가 여자냐 소자냐 이렇게 군분하지만 옆에 해설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윤이 남아서 해를 이룬다. 그렇죠? 윤이 남다. 동사죠. 유를 불어서 여가 되면 율과 려가 명사가 되죠. 유를 불어서 양을 조화롭게 한다.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소자가 맞는 거죠. 이게 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와 소가 같은 품사가 같아야 되죠. 동사가 돼야 되는데 려가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천자문이 이렇게 참 엄청나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철저하게 계획된 좋은 말로 하면 아름다운 거고 나쁜 말이랄까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굉장히 고집이 있는 거죠. 이 책 자체가. 이제 조자는 말씀원 자체가 혼자 쓰이면 요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이어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아니 전부 이으면 이렇게 되겠죠. 또는 위에 점을 두 개를 찍고 밑에를 이렇게 하나 할 때가 있어요. 네 개로 본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단독으로 쓰이면 그렇습니다. 뒤에 나올 테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왼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왼쪽에 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저 네모를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왼쪽에 붙으면 말씀원이면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입구가 있으니까 입구를 이렇게.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이런 핵이 자꾸 나오니까 익숙해지실 겁니다. 두루 주자는 주나라 주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초서로 막상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이건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좀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니까 후대 사람이 어떻게 쓰는 사람이냐면 서예가 중에 이렇게 여기다 하나 핵을 더 넣어요. 이거는 잘못 쓴 겁니다, 사실. 초서의 필법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자가 있죠. 좌부방, 좌부패정방. 천자문에 초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붙는 좌부방과 조개패는 고문의 정자를 돌린 것이다. 이게 참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돼요. 고문의 정자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린 거라는 거죠. 조개패도 예를 들어서 그냥 쓰면 그렇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초소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요 핵이죠. 요 핵.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언덕 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쉽죠. 그 다음에는 네모니까
요 회귀 바로 요겁니다. 요걸 이어서 쓴 거죠. 이렇게 양 그대로 쓴 거죠. 전부 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 운등, 치우, 노결, 위상. 구로문자. 여기도 상이 운인 거죠. 앙상. 구름이 올라가 비가 이르고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 처음에 이제 천문, 지리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그 사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 뭐 지금도 우리는 이해가 되죠. 아니 뭐 당연히 구름 끼면 비가 오고 이슬을 맺히면 서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구름은 또는 비유 이런 획을 하실 텐데 이 비유가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름은 요 밑에 요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쓰죠. 이렇게 구름은 초서. 다시 한번 씁니다. 이건 뭐 쉽죠. 요 비유가 위에 있으면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면 이거는 뭐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비유 자체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건 해줘야 되고 이걸 없앤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붓이 초선을 이렇게 한 번에 써야 되니까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려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여기 뭐가 좀 있으니까 아예 그냥 표시를 이렇게 해주자. 굉장히 그래도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죠. 이렇게 우. 그래서 운. 등. 등자는 옆에가 이렇게 달월로 돼 있는데 달월이 1월 거기도 나왔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는 물론 이렇게도 쓰이지만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씁니다. 또는 붓이 여서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대로 달월 모양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복잡하죠. 오른쪽에는 복잡하지만 등자 위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더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걸 이렇게 요게 이제 말맞자 초소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기본형이 이건데 그래서 이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다가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획인데 여기서 줄입니다. 다시 두 획으로 이렇게. 요게 초소의 묘미죠. 사실 이런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도 다 알아본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서도 아 이거는 달어를 왼쪽에 있는 걸 줄인 거고 아 이게 복잡하지만 말마가 있구나. 아 그럼 이것은 오를 등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를 치자 치 이르다. 이 자가 사실은 초서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글씨입니다. 또 사람들이 늘 헷갈려 하기도 쉽고 이를 지자와 이를 지자 자체가 초서가 이렇게 씁니다. 점을 하고 이렇게 이게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 글씨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지형은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 당시에 이게 이를 치자가 해석이 아직 완전히 지금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걸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점을 하나 찍고 그냥 이렇게 또는 이를 지자를 이렇게.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를 지자가. 저도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몇 번이고 했는데 의외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써놔도 이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외워서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를 지자를. 이렇게 써놔도 막상 이게 지금 이를 지자 자체가 이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게 참 이렇게 의외로 간단한 글자가 어렵다는 거죠. 초소에서는. 비우자는 여기서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아마 써보실 분도 있을 거예요. 비우자가 이렇게 씁니다. 최종 형태가.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있고 이렇게 왼쪽을 없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그래서 이런 형태. 요게 이제 비우자죠. 또는 뭐 비슷하네. 예. 비우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단독으로 쓰일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결 위상. 그 다음에 금생여수. 옥출곤강. 이제야 좀 이 분필이 익숙해지네요.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더니 안 쓰다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늘과 땅 사이 또는 하늘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땅 얘기를 하는 거죠. 금은 여수에서 생기고 이 천자문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옥은 곤륜에서 난다. 금은 여수에서 생기고 중국은 천하관이라 그래서 자기가 사는 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기 황제의 통치가 머무는 곳을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세계관이 어떠냐면 이렇게 점점 넓어지죠. 우리 지금 경기도 할 때 기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요게 황제가 있으면은 그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요게 기 땅이에요. 사실은 경기도. 경기죠. 경기. 그 다음에 요게 중국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밖에 있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면 우리 신라는 요게 좀 해당됩니다. 일본은 더 멀리 떨어져서 요게 좀 해당돼요. 다른 거죠. 이 고대 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게 이렇다 그래도 이 전체가 다 황제의 통치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천하관입니다. 천하의 아래는 다 황제의 소유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상이죠. 왜? 황제는 뭐라고 합니까? 달리 천자라고 하죠. 말 그대로 하늘의 통치를 위임받은 사람. 이 천자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금이 나는 곳은 중국의 남쪽의 형남이라 그래서 지금의 운남성입니다. 당시에는 중국의 통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곤륜은 그러니까 남쪽이고 이 곤륜사는 이 서북 쪽에 있는 거죠. 자기들의 직접 통치 영역에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딱 합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바로
그 천자문 또는 중국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세계.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먼 곳에 있는 것. 자기들이 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향수 일시도 있죠. 이 여수는 지금의 별명이 금사강이라고 한답니다. 금모래가 있는 강이죠. 금사강. 이 지명입니다, 여수. 어쨌든 그러면 쇠금자부터 볼까요? 금. 이 글자는 우선 하기 전에 전자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왕자는 이제 이해하시죠? 자, 전. 간단하죠. 자, 그럼 금은 전보다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점이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면. 점을 먼저 찍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하나, 둘, 세 개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명필가가 하는 얘기고요. 저는 뭐 지영이 아니고, 이렇게 씁니다. 지영이라는 사람은 영훈루라는 절에서 남쪽에서 30년 동안 글씨만 썼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글씨를 굉장히 잘 쓴 거죠. 이 글씨는 굉장히 아름다운 글씨입니다, 사실은. 천자문이 많다 해도 사실은 초학자가 배우고 또 기본적인 획을 배우려면 반드시 이 책으로 해야 됩니다. 생자. 자, 이거는 이제 옥자, 왕자 하셨으니까 자,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죠? 한번 이렇게 외에는 달리 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아, 이건 뭐, 초서의 원리라고 할 것도 없죠. 고울여자. 고울여자는 위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지금 복잡한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록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 위에 거는 빼버리고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살려서 다시 한번 씁니다. 복잡하니까 이렇게 또는 요거는 그냥 한 획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이게 보면 여자처럼 보이죠? 안 보이나요? 물숫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그냥 이렇게 쓰면 요건 행서에 가깝지만 원래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점을 찍으면 배꼽에다가 뭘까요? 이거는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 얼음빙자가 요게 좀 있죠. 여기. 근데 여기다 찍어요. 소설을 쓸 때는. 그러면은 여기다 물수 위에다가 한 획을 더하면 이것은 길령자입니다. 그다음 위에서 네모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감아서 돌면은 이것은 샘천자가 되죠.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수, 얼음빙, 길령, 샘천. 자, 그러면 요 글자를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요 앞에다가 하고서 이렇게 썼다. 어떤 글자를. 그럼 요거는 수영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음빙자는 뭐 지금은 이게 이렇게 이런 글자도 있는데 요 글자로 놓고 보면은 이 글자가 더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글자가 이렇게 변했느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구별하려고 쓰다 보니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앞으로 점을 하나 더 찍은 거죠. 이런 글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후기 신출자라고 합니다. 뒤에 일어난 글자.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후기 신출자가 뒤에 일어났다는 게 뭐냐? 단순히 이게 이런 것은 서예사와도 또는 문자사와도 관계가 있는데 설문해자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후한 때 만든 자서조 기본 자체는 소전으로 되어 있고 9353자인데 이 9353자는 당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글자입니다. 후한에 만들어진, 후한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글씨가 지금은 중국에서 한 6만 자쯤 된다나요? 뭐 이제 셀 수도 없죠. 자꾸 만드니까요.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이지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송나라에 가서 광운이라는 운서에 가면은 여기서 벌써 2만 3천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만 몇 자가 부른 거죠.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는 이 글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 영자를 하려면 다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뭘 첨가해서. 이게 후기 신출자입니다. 원래는 이 글자 하나로 여러 가지 뜻을 다 했죠. 뭐 그림자든 뭐든 뭐.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초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원래 없던 글자를 자꾸 만들어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중국사에서. 이게 이제 문자사의 어떤 묘미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얘기죠. 날출자가 이게 이제 초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굉장히 많이 잘 못 읽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 이건 이해하시죠? 이렇게 돼서. 막상 이제 써보면 아 이것이 날출자라는 것은 아는데 막상 어떤 글에 나오면 잘 못 읽어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 참 힘들었는데 이 간단한 글자가 어렵다는 거죠. 아 이렇게 쓰면야 뭐 이거야 뭐 초서도 아니니까 옥이구나. 그런데 야 이게 제자인지 있을 제자는 이거거든요. 비슷하죠. 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날출자. 이거는 이제 잘 익혀 두시고요. 곤강, 곤륜산, 중국 서북 쪽에서 중국에서부터 곤륜이란 말은 중국에서부터 서장, 신강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땅이 중국이 있으면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저쪽 인도, 티벳 이런 쪽에 경계에 있는 전설의 땅입니다. 사실 뭐 이게 히말라야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냥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곤륜. 여기에서 뭐 유명한 옥이 난다 그러죠. 왜냐하면 먼 지방에서 옥이 난다고 하지 가까운 지방에서 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외산자는 초서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곤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모로 하고 그 다음에 4개의 획이 밑에 붙어 있으면 3개로 줄인다 그랬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강자는 위에 매산자는 이렇게 하고 밑에 강자는 이게 자체가 강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없어도 강이죠. 이게 없어도 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하는 거는 이걸 붙이면 아 산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해도 강이니까 강 안에 여기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강 이렇게 씁니다. 이 강자가 다음까지도 계속 된다면은 내년에 한 4강 또는 뭐 전부를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앞일을 알 수가 없고 올해는 고문서에 필요한 초서가 이런 원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초서천자문으로 2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